안녕하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1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의 시험 부분을 함께 보실 텐데요. 시험을 볼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그림과 함께 대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라는 질문을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하고 풀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1번부터 4번까지 제시문이 있습니다. 산책하고 있어요. 점심을 먹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있어요. 너무 쉽죠? 여러분들은 4단계 이상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들은 후에 이런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1급, 1단계 내용이잖아요. 너무 쉽습니다. 산책, 점심, 관찰, 운동. 여기에 하다가 붙어서 동사를 만든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산책을 하다, 점심을 먹다, 관찰을 하다. 자, 관찰하다 이 단어는 1급 단어 아니고 3급, 4급 단어이기는 합니다. 무엇을 상세하게 보다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만 어렵죠. 찾아보고 하나씩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당연히 운동하고 있어요입니다. 이 두 남자와 여자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 문제 너무 쉬워요. 그래서 딱 보고 운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한 모의 수업, 모의 시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풀면서 하나씩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관찰하다라는 동사 하나를 더 얻은 거예요.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답만 보지 마시고 답이 아닌 것들도 한 번 더 읽으시고 이해하면서 머릿속에 가지고 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어젯밤에는 날씨가 더워서, 더워서 연결의 어미예요. 문법을 나타내죠. 공원 산책을 가다. 자, 공원 이렇게 끊어요. 문장을.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고 문장만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날씨가 더워서 공원 산책을 가다. 여기에 들어갈 조사를 찾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조사 한번 다 정리했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정답은 무엇인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공원, 장소입니다. 그렇죠? 장소이기 때문에 공원, 보통 장소는 에와 많이 결합합니다. 어디에, 그리고 어디에서. 그렇죠? 어디에 가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 그리고 어디로 가다. 그렇죠? 받침 있으면 의가 있죠. 그래서 어디로. 장소에 붙는 많은 것들이 또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에에서 의로를 가장 많이 붙이게 됩니다. 자, 공원 산책을 가다. 가다. 공원으로 산책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공원으로 산책을 가고 공원에 산책을 갈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부터, 한테, 그러면 부터는 시간, 장소의 시작, 끝 함께 있지요. 그래서 부터와 까지 이게 함께 세트라고 하죠. 함께 갑니다. 그래서 부터와 까지를 여러분들 함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테는 누구에게 이것에 말하는 형태죠. 물론 에게도 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과는 와와 무엇과 함께 할 때 이야기죠. 자, 이런 것들을 정답 말고 정답을 알아도 다른 것도 한 번씩 공부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가와 나의 대화만 있습니다. 대화만 있고 오늘 날씨 시원하죠? 라고 말한 가의 대화에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아니요잖아요. 아니오면 여기 시원하지 않다. 반대말입니다. 우리 반대말 배웠습니다. 반대말. 시원하다에 반대되는 말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좋아요, 지루해요, 신나요, 더워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시원하다의
반대말은 덥다, 더워요입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지루해요, 신나요는 무슨 뜻입니까? 좋다요, 좋다, 좋아요, 좋은 겁니다. like죠, like. 지루하다, 무엇입니까? 지루하다. 맞아요.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하기 싫어요. 시간은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거 하는 거 정말 싫어. 지루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신난다는 말, 지루하다의 반대말이네요. 지루하다의 반대. 아주 재미있고 기분이 좋을 때 신난다라는 말을 쓸 수 있죠. 이렇게 하나씩 공부합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가와 나의 대화에서 주말에 본 영화는 재미있었어요? 조금 여기는 같은 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반대되는 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직 모르죠. 나의 생각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뒤를 보면 차라리 낮잠을 더 잘 걸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영화 안 보면 좋았을 것을 뭐 이런 의미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보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재미있었어에 반대되는 말이 들어와야 정답이 됩니다. 어려웠어요, 지루했어요, 가벼웠어요, 매콤했어요. 정답은 자, 앞에서 우리 지루하다 공부했습니다. 재미있다의 반대, 조금 지루했다, 재미없고 신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어렵다라는 말과 재미있다라는 말은 반대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벼웠다도 반대말이 되지 않지요. 매콤하다, 이건 이 맛이죠. 맛의 표현이니까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단어, 반대말, 비슷한 말, 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 문장으로 대화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문제 유형을 보면 비슷한 말을 찾든지 반대말을 찾든지 해야 하는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5번입니다. 자, 한 문장이 있고 빈칸이 있습니다. 이게 빈칸이죠. 자, 이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갈지 찾는 문제입니다. 저는 아파요. 무엇이 아파요? 그런데 어디에 갔습니까? 안과에 갔습니다. 안과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안과는 병원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유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람 얼굴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에 눈, 코, 입, 귀가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카락도 좀 그려볼까요? 자, 눈은 안과라고 합니다. 눈 안자를 써요. 안이 바로 아이, 눈입니다. 그리고 코, 입, 귀, 요 부분은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 비, 인, 후, 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 속이 아픕니다. 몸 속이 아프면 내과입니다. 보이세요? 내과. 이 안, 속을 내라고 합니다. 내과. 바깥 근육이 아파요. 뼈가 아파요. 이런 데는 정형 외과. 또 그냥 외과로도 갑니다.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야 되죠. 자, 안과에 갔습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배가 아픕니까? 귀가 아픕니까? 아닙니다. 네, 눈이 아픕니다. 그래서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갑니다. 목이 아프면 이비인후과에 갑니다. 여기 이비인후과. 이가 아픕니다. 이가 아프면 치아죠. 치과에 갑니다. 팔이 아픕니다. 여기 정형외과에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어, 병원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몸의 어디와 그 과가 맞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단어 실력 중요합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라흐만 씨는 버스 정류장이에요. 버스 정류장.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라흐만 씨는 버스 정류장, 그냥 정류장인데 어디 정류장인지 찾는 거군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바로 버스 정류장. 비행기는 공항입니다. 공항,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공항이고, 공항은 정류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가 있는 곳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계류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항의 대합실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옛날 표현이긴 한데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정류장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냥 차의 전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자동차 정류장 이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세우는 곳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스는 정류장이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버스는 정류장 말고 정거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정거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잘 쓰지 않는데. 네. 그다음에 요트는 바다, 강에 한강에도 요트가 있죠. 바다나 큰 강에 있는 배를 말합니다. 이건 정박장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어렵죠. 자, 이런 표현들 하나씩 공부해 두시면 좋습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회사에는 어떻게 취직하게 됐어요? 취직하다. 지인 덕분에 취직할 수 있었는데 회사의 사정이 있었어요. 한 달 만에 자, 이 얘기는 취직은 했는데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 사정이라는 것은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뭐뭐 하게 되었다. 자, 어떤 말이 오면 정답일까요? 입학은 그렇죠.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입학입니다. 퇴사는 회사에서 나오다. 그죠? 나오는 거. 응시는 여러분들 뭔가요? 응시. 토픽 하면 생각나시죠? 응시는 시험을 보다. 응시하다. 같은 뜻입니다. 수료는 어떤 코스워크, 프로그램을 배웁니다. 그 코스워크를 마쳤다. 잘 마치면 서티피케이션을 받죠. 수료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때 받는 증서가 여러분들 다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수료증입니다. 수료증. 글씨가 좀 다시 써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들으면 수료를 하죠. 수료를 하고 이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정답은 무엇입니까? 지인 덕분에 취직, 회사입니다. 회사에 관련된 얘기는 2번밖에 없습니다. 퇴사하다. 이 말이 들어가면 말이 되나요? 지인 덕분에 취직할 수 있었는데 회사 사정상 한 달 만에 퇴사하게 되었어요. 들어갔는데 나왔어요. 회사 사정 때문에. 그 뜻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8번입니다. 기차를 타면 조용한가요? 아니요. 자, 조용하다의 반대겠죠. 아니요예요. 아니오면 조용하다의 반대말이 와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볼 때 앞으로 이제 아니오 뒤에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가 찍혀 있을 겁니다. 이게 규정이 바뀌어서 그래요. 규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상하다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요. 자, 조용하다의 반대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말에는 더 그래요. 주말에는 더 조용하지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정답이 어렵지 않죠. 시끄럽다. 네, 조용하다의 반대말은 시끄럽다입니다. 1급, 2급 어휘예요. 자, 그럼 답답하다, 막다, 미끄럽다라는 단어도 공부해야 합니다. 자, 해요, 맑아요, 어려워요라고 썼지만 여러분들 사전을 찾을 때는 답답하다, 저는 하다의 형태로 사전을 찾아봐야 정확한 단어가 나올 겁니다. 맑아요는 어떻게? 아요, 어요를 떼고 막다. 발음은 막다로 읽히죠. 자, 미끄러워요. 자, 이건 미끄럽다인데 이 비읍bil규식이에요. 이거 모르면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끄러까지만 치면 미끄럽이 아마 사전에서 리스트로 보여줄 겁니다. 자, 답답하다. 내 생각처럼 깔끔하게 편안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고 또 생각이 잘 이해되지 않을 경우에 답답하다라고 하죠. 막다, 막다의 반대말 탁하다, 흐리다 이런 뜻일 수 있어요. 하늘이 맑다, 하늘이 구름 없고 깨끗하고 햇볕이 좋습니다. 맑다, 물이 맑다 이런 식으로 쓰죠. 미끄럽다라는 거는 왜 신발을 신고 가다가 얼음 위를 밟으면 쭉 밀리죠. 넘어지기도 하죠. 미끄럽다, 슬리퍼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쓸 수 있는데 미끄럽다. 그래서 우리 3개 단어를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자, 조용하다의 반대말은 시끄럽다였고요. 자, 이렇게
반대말 찾기 문제 많이 나오죠. 9번째 문제입니다. 월급을 받으려면 먼저 은행에 가서 무엇을 만들어야 합니까? 자, 은행입니다. 은행 단어들 다 공부했습니다.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가방 만들어주지 않아요. 네. 핸드폰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합격증 은행에서 왜 만들어줍니까? 자, 은행은 그렇죠. 통장입니다. 통장을 만들고 은행에서 필요한 또 은행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입금하다, 출금하다 이런 단어들이 있었죠. 책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주말에는 극장으로 영화를 자 이제는 여기에 동사,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와 어미, 문법을 나타내는 어미가 붙은 표현을 찾아야 합니다. 주말에 극장으로 갑니다. 갈 거예요. 영화를 그죠? 듣습니까? 봅니까? 영화는 봅니다. 정답은 네. 뭐가 있습니까? 보는데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단어를 한번 보다와 연결해서 해석하고 공부하면 됩니다. 관찰하다, 보다 맞습니다. 보는 거예요. 보는데 어떻게?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분석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아주 눈앞에 놓고 무엇인지 잘 보는 거죠. 눈 밖에 있어도 상세하게 보는 것이 관찰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상하다. 이거는 관은 보는 겁니다. 관이 보는 거예요. 관이 보는 거에 여기에 상은 감상하다의 상입니다. 보면서 좋다. 아, 좋구나. 관상. 근데 관상이라는 말은 보통 일반 표현으로 잘 쓰지 않고 관상용, 놓고 보기 좋아하는 관상용 물고기, 관상어, 관상용 나무, 관상목 이런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관상어, 관상목. 관람은 누군가 만들어준 프로그램을 보고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관람하다, 연극을 관람하다라고 씁니다. 영화니까 영화, 연극을 보는 것은 관람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관리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나의 스케줄 관리하고 학교 뭐 여러 가지 강의 무엇을 할지 잘 내 인생, 내 생활을 잘 정비하고 생각하고 꾸며가는 거. 이걸 관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찰, 관상, 관람은 모두 보다의 의미가 있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어려운 단어예요. 이거는 5급용 단어예요. 4급 후반 5급용 단어니까 주말에는 극장으로 영화를 보러 가요. 이것만 봤을 때는 되게 쉬운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 1, 2, 3, 4번이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을 볼 때마다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11번입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뒷사람이 덜 기다릴까요? 음료 주문을 빨리 해야겠죠. 자, 그래서 1, 2, 3, 4 정답은 빨리입니다. 자, 여기에 덜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걸 보고 이 표현을 보고 덜 기다리지 않게,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게 덜 기다리게 하려면 내가 빨리 해야 되는구나라는 표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매움 없이 우리가 아는 말이고요. 느릿느릿 무슨 뜻입니까? 느릿느릿은 느릿느릿. 슬로우 비디오 아십니까? 빨리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2번째 문제.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서관은 조용해야 하는 공간이죠. 공중도덕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보시면 높이, 조용히, 조심히, 나란히. 정답은 빠르게 조용히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다. 조심히는 아주 유리가 많으면 깨트리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하잖아요. 근데 도서관에서 조심조심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나란히는 줄이 이렇게 나란히 똑바로 맞춰가는 걸 나란히라고 합니다. 줄이 하나 이렇게 되면 나란히가 아니죠. 나란히가 아닙니다. 이게 나란히입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보시고 정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가야 가방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동대문 시장에 가면 땡땡땡 살 수 있어요. 자, 저렴하게로 물어봤으니 저렴하게로 대답하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말을 찾는 문제죠. 1번부터 4번 찾아보십시오. 비싸게, 한가하게, 느긋하게, 싸게.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죠. 싸다라는 말이 저렴하게라는 말과 같은 말이니까. 자, 그러면 저렴하게를 모르면 풀 수 없습니다. 풀 수 없으니까. 그런데 가방을 비싸게 주고 사고 싶다라고 물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싸게가 아니고 반대 싸게가 맞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렴하게를 몰라도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하다, 느긋하다 이 표현도 물어볼 수는 있겠네요. 어디에 가야 가방을 한가하게 살 수 있어요?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한가하다라는 건 뭔가요? 바쁘지 않고 여유가 있다. 한가하다. 느긋하게도 한가하게와 조금 비슷한 표현인데 이건 행동을 천천히 여유 있게 하는 거고 이건 상황, 주변의 상황과 배경 이런 것들이 한가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째 문제입니다. 한국에 와서 가본 곳 중에 어디가 제일 아름다웠어요? 자, 어디가 제일 아름다웠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경주 야경이 제일 아름다웠어요? 라고 대답하면 되죠. 비슷한 말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보시죠. 아름답다의 비슷한 말은 무엇입니까? 너무 쉽죠. 예뻤어요. 네. 자, 고요하다, 조용하다와 같은 말인데 도시가 전체적으로 조용한 것을 고요하다라고 쓸 수 있어요. 아쉽다. 내 마음에 조금 모자라다.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아쉽다라고 표현합니다. 시원하다라는 건 아까 앞에서 있었죠. 덥다의 반대말. 네. 15번입니다. 오늘 출근 전에 아침 먹었어요? 네. 샌드위치도 먹고 커피도 일단 먹었다는 말이겠죠. 먹었으니까. 그렇죠? 자, 먹었다라는 말, 비슷한 말 찾아봅시다. 자, 마시다. 다 똑같은데요? 먹었다의 비슷한 말은 먹었다. 비슷한 말은 마시다. 커피니까 마시다가 이제 먹는 거잖아요. 물을 먹는 거. 여기 얻다잖아요. 얻다. 먹었다. 과거형이 붙었습니다. 그러니 마시다에도 엇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시었다. 이 시엇을 붙이면 쉬었다. 자, 이건 우리 초급에서 배우죠. 마실까요? 마시지 마세요. 마실 거예요. 자, 이건 우리 함께 할까요? 묻는 말. 마시지 마세요는 먹지 말라는 명령. 그리고 마실 거예요는 내가 먹을 거라는 앞으로의 의지. 자, 그럼 마셨어요. 지금 이미 마셨습니다. 끝났습니다. 과거입니다. 자, 그래서 먹었어요로 물어봤죠. 이렇게 시제 일치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부산까지 기차를 탈까요? 버스를 탈까요? 자, 을까요? 물어봤습니다. 우리 같이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주말 고속도로는 항상 뭐뭐 하니까 기차를 타는 게 좋겠어요 라고 제안하죠. 기차 A, 버스 B 중에 A를 하자 라고 말합니다. 왜에 대한 말이 여기 들어와야겠죠. 1번부터 4번 봅시다. 막히니까 막히고 막히거나 막히러. 자, 정답 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가장 쉬운 표현 니까죠. 니까와 어서. 기 때문에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씁니다. 그죠? 막히고는 그냥 연쇄고 막히거나 말거나 이건 선택이고 막히러는 내가 막히러 좀 말이 이상한데 목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앞서 한국어 수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17번입니다. 이 신발 어떤 것 같아요? 예쁜데 굽이 좀 예뻐요. 예쁜데 전제죠. 굽이 조금 뭐뭐인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굽이 조금 시끄러워요. 말도 안 되죠. 굽이 즐거워요. 자, 이 신발은 뭐 남자 신발이든 여자 신발 이렇게 뒤에 있는 부분을 굽이라고 합니다. 이 굽이 시끄럽거나 즐겁거나 까다로울 수 없습니다. 이건 물체잖아요. 높은 것 같아요. 라고 선택하면 됩니다. 18번입니다. 내일 장례식장에 가는데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해요? 자, 장례식장
무슨 뜻입니까? 우리 문화 수업 때 배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저희들이 결혼할 때 결혼식 하는 것처럼 죽은 분들을 잘 보내드리기 위해 장례식을 합니다. 그렇죠. 영어로는 funeral이죠. 장례식장에 가는데 검은색 옷을 입어야 해요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가는 데와 비슷한 말이 들어와야겠죠. 정답은 네. 가고 가는데 간 후 갈 때. 자, 내일 갑니다. 지금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장례식장에 가는 데에는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가고에는 말이 안 되고 간 후에는 after잖아요. after. 그러니까 가고 난 다음이니까 맞지 않습니다. 갈 거예요. 갈 때에는 이런 표현이 미래를 나타냅니다. 19번입니다. 내일 산책 가는 거 어때요? 아쉽지만 내일 비가 아쉬워요. 내일 산책 가자고 가가 이야기했는데 아쉬워요. 왜냐하면 내일 비가 내일이잖아요. 내일이니까 미래입니다. 미래의 표현. 자, 왔대요. 과거입니다. 오면 좋겠어요. 바람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지만 내일 산책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내일 비가 오면 좋겠어요. 너랑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해요. 남한테 들은 말 간접화법이죠. 그 말을 쓰는 게 맞습니다. 오는 편?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20번입니다. 이것 좀 바로 우체국에서 소포로 붙여주세요. 자, 우체국에서는 소포로 붙입니다. 자, 그런데 뭐뭐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못해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은 바빠서 뭘까요? 1번부터 4번. 제가 지금은 바빠서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미래 형태가 와야 합니다. 못 갔어요. 과거입니다. 못 간대요. 이거는 남의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이제 다른 사람은 앞으로 타인이라고 이야기할게요. 타인. 다른 사람 이야기. 제가잖아. 제가.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못 가려고 해요. 자, 이건 어법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21번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해야 해요. 자, 아야어야 하다, 해야 해요. 요 앞에 오는 문장들은 거의 이제 러면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하려면, 아니면 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들이 앞에 전제죠. 그렇게 할 거라면 그것을 위해서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얻을 때, 얻지만 딱 있네요. 얻으려면, 하려면. 그렇죠? 얻을 때는 그 상황, 그때이고, 얻지만은 반대이고, 얻든지는 선택이고. 자, 이런 표현들은 선생님이 지금 막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문장을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려면, 을때지만, 든지를 넣어서 한번 인터넷에서 문장을 찾아보면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주로 자전거를 타고 어디에 가요? 주로입니다. 그럼 저는 보통 같이 이렇게 쓰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어디에 갑니다. 자, 갔어요, 갈 거예요 아니고 usually 보통 이렇게 해요라는 표현은 현재형을 씁니다. 그래서 자, 저는 보통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갈 거예요. 미래 쓰지 않습니다. 갈지도 몰라요.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다. 가지 마세요는 말도 안 되죠. 나는 보통 언제든 이렇게 해요라는 말이니까 는 편이다. 좋습니다. 뭐뭐 하는 편이다. 저는 한강에 가는 편입니다. 쓸 수 있습니다. 네, 23번 문제는 우리말에 같은 형태인 단어가 있는데 의미는 다른 것들이 있죠. 그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함께 보시죠. 공책에 반듯하게 써야 보기 좋지. 자, 쓰다입니다. 쓰다. 글을 쓰다. 그렇죠. 말로 하기 어려우면 편지로 써 주어도 좋아요. 글을 쓰다. 오토바이를 타기 전에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해요. 모자죠. 안전 모자라고 하는 안전모. 이걸 영어로 헬멧이라고 해요. 쓰다. 자, 같은 쓰다인데 이건 무언가를 뒤집어 쓰다라는 의미고, 책을 읽은 후에 독후감을 쓰다. 자, 공책에서 글을 써요, 편지를 써요, 독후감을 써요. 이건 글을 쓰다입니다. 쓰다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헬멧을 쓰다, 머리에 쓰다. 이건 쓰다
2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형태이지만 내용이 다른 게 있어요. 24번도 같은 문제입니다. 1번부터 4번 함께 보시죠. 다 타버린 쟤만 남았어요. 자, 타버리다. 자, 타다예요. 타다. 자, 타다를 티읕을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 타다. 버스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이것도 타다예요. 기차를 탈 때, 버스, 기차 타다. 같은 내용이죠? 그럼 요건 같은 말이니까 지우면 되겠네요. 같은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말을 타다. 말, 버스, 기차 내가 다 타는 거군요. 말도 타다. 같은 거예요. 그럼 다 타버린 쟤만 남았어요. 이 타다는 쟤를 보고 생각해야겠죠. 쟤는 애쉬에 이렇게 불이 나무가 있고 불이 있으면 나무가 불에 다 타고 나면 이렇게 재가 됩니다. 까만 재라고 불러요. 타고 남은 것을. 1번이 정답입니다. 타다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걸 다의어라고 합니다. 다의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 또는 이렇게 타다 1, 타다 2처럼 아예 다른 거. 이런 것들은 동철자 이의어라는 표현도 있어요. 몰라도 돼요. 어려워요. 다이어는 이제 잊어버리고 동철자 이의어. 네. 25번입니다. 가와 나 빈칸에 들어갈 말을 또 찾는 거죠. 여행 가려고 하는데 괜찮은 곳 추천해 주세요. 경주나 전주가 유적지가 많아서 자, 뭐에 좋겠어요? 추천해 달라고 했잖아요. 여행지 추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구경하려고 구경했다면 구경하니까 구경하기에 앞으로 할 거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했다면과 하니까는 아니고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근데 이건 목적이라고 했죠. 이거 구경하려고 무엇을 했다라는 말이 뒤에 와야 합니다. 구경하기에는 뭐뭐가 좋을 거다라고 을 거다가 붙는 표현은 기회가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하나씩 확인해야 됩니다. 26번 보시죠. 보고서 제출이 내일까지죠. 아니요. 팀장님이 모레까지 그래서 월요일에 내면 돼요. 자, 내일이 아니라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인가 봅니다. 그럼 팀장님이 모레까지 내일이 아니라 모레 그죠? 오늘이잖아요. 오늘, 내일, 모레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 모레예요. 그러니까 1, 2, 3, 4 팀장님이 모레까지 팀장님이 봐야 하는데 보고서를 모레까지 팀장님이 없나 봐요. 자리에. 없으니까 월요일에 내면 돼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자, 이때 어려운 퇴사는 다시 못 돌아옵니다. 팀장님이 문의하다 이수다 말이 안 돼요. 연차, 휴가입니다. 회사원들이 며칠씩 쉬는 것을 연차를 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팀장님이 모레까지 연차라서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자, 이런 어려운 단어들 공부하셔야 되죠. 네. 27번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깜빡 졸았어요. 미리 밥을 먹지 않았으면 배고플 뻔했어요. 길이 막혀 늦는다고 하더니 먼저 도착했네요. 살을 뺀다고 했지만 다이어트 도시락을 주문했어요. 자, 이 1번부터 4번까지를 보시면 이게 어떤 문제일지 여러분들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건 잘못 쓰인 문법을 찾는 문제입니다. 잘못 쓰인 문법. 피곤해서 졸았어요. 맞습니다. 먹지 않았으면 안 돼요. 배고플 뻔했어요. 맞습니다. 늦는다고 하더니 먼저 도착했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먼저 도착했어요. 이 더니의 표현도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살을 뺀다고 했지만 다이어트 도시락을 주문했어요. 자,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도시락을 주문한 겁니다. 같은 말이죠. 이건 반대로 연결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이 됩니다. 28번 같은 문제입니다. 이사를 하니까 1년이 넘었어요. 돈이 많으면 모든 걸 살 수 있죠. 잠을 자다가 깼어요. 쉬어서 눈치가 보이잖아요. 자, 어떤 것이 틀렸습니까?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돈이 많으면 살 수 있어요. 잠을 자다가
깼어요. 한숨을 쉬어서 눈치가 보이잖아요. 다 맞습니다. 이사를 하니까 1년이 넘었네요는 이게 이유나 원인인데 1년이 넘은 건 어떤 것의 이유나 원인의 결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사를 하고 한 후에 1년이 넘었어요. 벌써 뭐 이런 식으로 시간과 어울리는 어미를 써야 합니다. 문법은 쉽지 않아요. 네, 29번 문제입니다. 텍스트를 읽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학교 과제를 해야 하는데 주말에 컴퓨터가 고장났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수리 요청이 밀려서 주말 안에 수리기사가 도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겠죠.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친구는 이미 과제를 끝냈고 친구 집에 컴퓨터를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 덕분에 무사히 과제를 끝냈기 때문에 친구에게 저녁을 사주었습니다. 잘 됐네요.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 여기에 들어갈 내용 생각하다에 맞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먹다가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할까 먹다가 얘기 읽어보면 알죠. 운동하다가 고민하다가 관찰하다가 자, 1번, 2번은 말이 안 되고요. 3번과 4번 중에 하나일 텐데 관찰을 어떻게 할까 계속 관찰을 하다 말이 안 되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고민하다가 3번이 정답입니다. 고민하다는 아주 곰곰이 깊게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30번입니다. 같은 문제예요. 읽어보시죠. 메이 씨는 이번 여름휴가 때 혼자 기차를 타고 춘천에 놀러갈 예정입니다. 아직 가지 않았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었지만 메이 씨는 아직 서울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 놀러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춘천이 처음 가는 거예요. 대만에 살 때부터 대만에 살고 있군요. 메이 씨는 여행을 좋아했던 메이 씨여서 이번 여행을 앞두고 무척 어떨까요? 처음으로 여행을 가잖아요. 무척 신나고 기대되고 뭐 그런 말이 와야겠죠. 좋고. 네. 그래서 린 씨와 함께 옷을 사러 주말에 강남으로 놀러 갈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대가 된다라는 말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무섭고 기대고 설레고 반짝이고. 자, 그러면 무섭다는 말이 안 되고 반짝이다도 말이 안 돼요. 선생님이 지금 기대하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대고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대하다가 아닙니다. 기대하다라는 건 너무 하고 싶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기대다라는 건 벽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 그러면 이 벽에 이제 댔잖아요. 몸을 기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대다와 기대하다는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을 택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설레다라는 말이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여기에 우리 설레다라는 말은 다 알고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하고 싶어서 막 쿵쾅쿵쾅 뛰는 걸 설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레고가 정답이니까 기대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더라도 설레다가 있는데 기대다? 이건 다른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31번입니다. 저는 요즘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계속 하나 봐요. 메신저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가장 재미있는 것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 주로 보는 건 귀여운 반려동물 영상입니다. 고양이, 강아지 그런 영상인가 봐요. 자, 카메라를 빤히 쳐다보는 동물들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듭니다. 이 앞문장과 뒷문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앞문장에 똑같이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어제도 유튜브로 강아지 영상을 보다가 혼났어요. 과장님께 업무에 집중하라고 혼났습니다. 자, 이 말은 조금 내용이 안 맞네요. 갑자기 혼났어요. 1번부터 4번 어떤 건가요? 반려동물 영상 귀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빤히 쳐다봅니다. 동물들이. 자, 쳐다보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재밌는 말투 동물이 말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손 동물은 손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 말할 수 없습니다. 초롱초롱한 두 눈으로
쳐다보죠.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서 붙이면 됩니다. 32번입니다. 자, 주말에 뭐 했어요? 동생이 한국에 놀러 온다고 해서 공항에 마중 나왔어요. 오, 잘 됐네요. 동생과 뭐 했어요? 명동도 돌아다녔고 경복궁에서 한복 입기 체험도 했어요. 재밌었겠네요. 동생은 언제 돌아가요? 다음 주면 돌아갈 거예요. 오래 보고 싶은데 자주 보지 못해서 뭘까요? 몹시 아파요. 너무나 쉬워요. 별로 안 슬퍼요. 정말 아쉬워요. 자, 몹시 아픈 거 아플 수도 있지만 적절하지 않아요. 너무나 쉽다? 쉽다는 건 어렵다의 반대말이죠. 별로 안 슬퍼요는 이 사람이 이상하죠. 오래 보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안 슬프지 슬플 거예요. 근데 정말 아쉬워요가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쉽다. 이건 아쉽다예요. 같은 표현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쉽다라는 건 어렵다의 반대말. 한국어 배우기 쉬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아쉽다라는 건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아쉬워. 아쉬워와 쉽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 쓰인 기억의 표현을 이 틀린 거 저 선생님이 펜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틀린 거. 이게 틀렸어요. 틀린 표현을 올바른 표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고 다 알고 있으니까 좀 더 빨리 정답 위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 바꿔가곤 하다 말이 안 되죠. 고향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려가곤 하다, 화내다, 더하다, 미끄러지다 이런 표현들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34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이 아까 앞에서 기억은 찾았어요. 틀린 거. 그러면 이 내용, 전체 내용의 중심 내용 그리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이런 걸 푸는 문제들이 텍스트로 여러 개 문제가 붙어 있죠. 자, 베트남은 설 연휴에도 일을 합니까? 일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돈을 의미하는 게 매화입니까? 어디 봅시다. 매화, 매화나무 여기 있네요. 매화나무로 하는데 복을 기원합니다. 건강과 돈 아닙니다. 왜? 복숭아 나무가 건강과 돈입니다. 틀렸습니다. 이것도 틀렸죠. 집을 매화나무와 복숭아나무로 장식하다, 꾸미다 같은 말인데 이건 맞는 말이네요. 설빔, 아우자이는 주로 백색과 흑색이다. 자, 설빔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몰라도 설에 입는 옷이기는 한데요. 그냥 찾아가면 되죠. 아우자이를 입는데 빨강, 노랑, 파랑입니다. 백색, 흑색 아닙니다. 이 글의 내용과 맞는 것은 3번이죠. 네. 자, 다음 이 텍스트를 보고 이 문제 또 맞는 내용인지 틀린 내용인지를 찾는 문제죠. 자, 나는 길을 잘 찾았습니까? 잘 찾지 못했습니다. 헤맸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친구와 일산으로 구경을 갔습니까? 아닙니다. 서울에 구경을 갔습니다. 아주머니께서 길 찾는 법을 도와주셨습니까? 아주머니께서 말을 걸어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명동에 가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잘 찾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를 다 읽고 이걸 읽고 다시 들어오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이걸 보고 하나씩 찾아가는 게 정답을 찾기 좋습니다. 36번 함께 볼까요? 자, 텍스트가 또 있습니다. 아파트 생활. 자, 여기에도 맞는지 틀리는지 내용을 찾는 거죠. 아파트는 효율성, 여기 효율성이 있잖아요. 효율성을 제공하다. 그럼 이건 틀린 말입니다. 떨어진다니까. 보완, 이 단어를 찾아가면 되겠죠. 자, 보완 여기 있네요.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니 위험하다, 안전하다 반대말이죠. 틀렸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농촌에서 이루어진다? 아니죠. 아파트 생활 찾아가 봅시다. 도시라고 써 있습니다. 농촌 아닙니다. 아파트는 현대적 생활 양식을 반영한 현대식 주거 공간이다. 현대 어디 있습니까? 현대. 그래서 여기 있네요. 아파트는 현대 생활 양식을 반영하며 인기가 높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맞는지 틀리는지 단어를 찾아가서 그 단어로
이 문장이 맞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37번입니다. 자, 마늘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자, 이 글의 중심 내용. 제목은 무엇입니까? 뭐 이걸 찾는 문제이죠. 그래서 마늘은 매운 성분 있어요. 그리고 마늘과 한국 요리 내용, 마늘의 여러 가지 기능, 향신료로서 마늘의 역할, 여기에 그 내용이 있는데 가장 넓은 것이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성분, 요리, 역할은 다 안에 있는 내용이고 마늘의 여러 가지 효능, 그래서 마늘은 효과적이다. 노화 방지, 피부 건강, 예방, 그래서 좋은 거, 항균 작용, 마늘의 좋은 내용, 향신료, 감칠맛. 자, 이 전체의 내용은 마늘의 여러 가지 기능. 자, 이걸 이제 음식의 기능을 효능이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마늘의 여러 가지 효능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넓은 걸 찾는 게 제목입니다. 정답은 3번. 38번입니다. 텍스트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의 생활 내용이네요. 여러분들은 다 교재로 읽어봤죠? 자, 여기에서도 제목이 뭔가요? 직장 생활에서 생활을 잘해야 돼요. 잘하고 싶어하고 이거 붙였습니다. 인정받고 기한중수 또 예측 밖의 상황 힘들어요. 그런데 적극적인 이런 긍정적인 태도 필요하고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직장 생활 어려운 점도 있고 긍정적 태도 중요함도 있고 뭐 자기 개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전체 내용. 이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전체 내용은 직장 생활 잘하는 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내용을 정답으로 고르는 거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건 한국 중학생들도 많이 틀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잘 읽고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 찾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39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화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한국 문화 공부했잖아요. 행정중심 중 광역시, 시 중에 좀 넓고 큰 시를 광역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구, 제주, 부산, 인천인데요. 자, 이 부산과 인천 아주 큰 시입니다. 그리고 제주는 거의 하나의 큰 국제 도시죠. 대구는 광역시가 아닙니다. 이 부분들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사람의 인사말로 서로 맞지 않는 것. 이건 이제 한국의 문화예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과거인데 네, 안녕히 주무세요. 말도 안 되죠. 네, 잘 잤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 않는 거. 네. 41번입니다. 한국 집들이에 주로 가져가는 선물 우리 다 확인했죠. 인형, 커피, 선풍기, 세제, 휴지.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위한 가정 생활에 필요한 세제와 휴지를 많이 집들이 선물로 가져갑니다. 인형, 커피, 선풍기 뭐 가져갈 수 있어요. 아이가 있든지 커피를 좋아하든지 뭐 선풍기가 필요하다고 했든지 가져갈 수는 있지만 주로잖아요. 주로 가져가는 선물. 그래서 이건 왜 안 돼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일반적인 걸 묻는 거예요. 42번입니다. 한국 전통집은 너무 쉽죠? 네. 기와집입니다. 전통이잖아요. 현대 한국의 주택 형태는 아파트가 맞아요. 하지만 전통은 기와집, 노화집 이런 한옥이 전통 집의 형태입니다. 43번입니다. 한국 문화유산 우리 공부했죠. 석굴암, 수원화성, 성산, 일출봉. 네, 프랑스 분들 죄송합니다. 에펠탑은 프랑스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이 아닌 것은 피자, 김치, 비빔밥, 불고기. 우리 젊은 세대들이 피자 아주 좋아하지만 피자는 이탈리아 음식입니다. 너무 쉽죠? 한국의 명절 음식과 그 의미로 맞지 않는 것. 네. 팥죽, 붉은색, 나쁜 기운을 쫓는다. 제가 설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송편,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며 이제 추석에 먹는다? 좀 이상한데요. 자, 떡국, 긴 가래떡. 떡국에 들어가는 떡은 긴 가래떡입니다. 무병장수 기원 맞습니다. 불엄, 1년 동안 피부병이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불엄을 깨다라는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 자, 송편은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게 아니라 한 해 농사가 끝나고 추석 때 즐기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46번. 한국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죠. 대통령 선거는 5년입니다. 국회의원은 4년이죠. 국회의원은 한 사람이 한 번만 할 수 있다? 이거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자,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대선이라고 하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총선이라고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1, 2, 4번이 맞잖아요. 3번이 틀렸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 있는 게 한국 지금 2020년 중반 시점을 앞뒤로 볼 때 한 사람이 한 번만 할 수 있는 게 틀렸습니다. 자, 이 표현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표현인데요. 자, 이걸 보고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찾는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 결혼 연령이 빨라지고 있나요? 아니죠. 늦어지고 찾아가면 됩니다. 결혼 연령 찾아가서 확인하면 되죠. 한국 사회 다문화 가정이 감소하고 있나요? 다문화 가정이 증가라고 써 있네요. 한국 사회는 불교 사상에 기반을 둔 가족 중심 문화 찾아보면 되죠. 한국 사회는 유교 사상이라고 써 있는데요. 사상, 가족, 그렇죠? 한국 사회는 핵가족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대가족 중심의 가족 구조가 감소, 보편화, 핵가족, 핵심어를 찾으면 자, 핵가족이 어디 있나요? 자, 현대에 들어 핵가족 여기 있네. 핵가족이 보편화 맞죠?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대가족 중 맞벌이 변화가 생겼고 인구 감소. 그러면 가족 중심 구조가 감소하다와 맞는 말로 해석할 수 있죠. 결국 1번, 2번, 3번이 틀렸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 되게 빠르게 점검했지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한국의 발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한국 발전 산업 이 모든 내용을 전체로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을 찾는 문제죠. 그래서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말하는 것인지 내용인지 사회 문제인지 아니면 중화와 공업 발전 방안인지. 자,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은 경제 발전 성과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후.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이건 과정이라는 말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이잖아요. 나머지는 세부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결국 가장 넓은 내용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자, 49번 문제는 가와나 대화를 보고 빈칸에 맞는 말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빈칸에 맞는 말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구술 시험 문제. 원래 오늘 회의 아니었나요? 일정을 왜냐하면 갑자기 외근을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내일 하루 앞당기는 게 아니라 미루는 거군요. 뒤로. 그렇죠? 내일 9시로. 오늘 회의가 내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일정을 하루 미루다. 미뤄야 해요. 아니면 미뤘으면 해요. 또는 연기하다. 연기해야 해요. 이런 말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넣어야 합니다. 써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도 굉장히 난도가 높아요. 그래서 잘 읽고 무슨 말이든 생각해서 꼭 쓰기 바랍니다. 50번 문제입니다. 이번 방학 때 놀러 간다며? 어디로 갈지 정했어? 이번에 제주도에 놀러 가보려고. 그런데 벌써 비행기표가 하나도. 자, 여기에 들어간 말. 미리 예매했으면 좋았을 걸. 예매 못한 거죠. 그러면 하나도 없어, 없더라고, 없었어, 없어. 이런 표현을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1번부터 5번 구술시험에 해당하는 거 이제 묻고 답하는 문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한복 이 내용을 읽고 이제 소리내어 읽고 잘 읽는 걸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한복의 구성, 특징에 대한 질문을 설명할 수 있게. 그럼 이걸 잘 읽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누구 씨는 한복을 입어본 적이 있나요? 왕양 씨는 한복을 입어본 적이 있나요? 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앞서 배운 문제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홍익인간에 대해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을 테스트하는 문제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단군의 정신이에요. 그 말을 쭉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와 같이 생활 관련 복지 서비스. 여러분 고향의 복지 서비스와 비교해 보자. 자, 동네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민센터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주민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부분이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네. 자, 오늘 11강 모의 시험 1회분 어땠나요? 앞에 굉장히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난도가 높은 것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4번 더 이런 모의 시험에 대한 설명을 해 줄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이어서 선생님이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시간부터는 빠르게 핵심적인 내용만 함께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너무 길다 생각 마시고 우리 12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